예, 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시장도 강력한 반등을 줘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이 지수 흐름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3대 악재, 주변 증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었던 3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반등 탄력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시황부터 해서 윤정두만의 핵심 비법까지 여러분들 3개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을 어지럽혔던 3가지의 악재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중국의 단기 급락에 따른 우려감. 이러한 부분 사실상은 선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만 마지막 조정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을 굉장히 자극을 했었죠. 세 번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동안 잊혀져 있던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란의 핵 문제 오늘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 증시 반등 탄력을 어느 정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요소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의 자체적인 요인만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 나가면 지수 부분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악재 요인들 어떤 식으로 해소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문제입니다. 화면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난주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7월 7일까지 해서 그리스와 유로존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채권단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7월 7일 이후에 국민투표를 그리스가 거쳤었는데 이 부분을 무기로 해서 이제 채권단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채무를 30% 정도 탕감해달라는 헤어컷을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 쪽의 총리도 굉장히 강경한 자세였고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건 날짜별로 보시면 7일, 8일, 9일, 11일 연속해서 계속 잦은 미팅과 잦은 대화 이러한 그 구간 동안에 계속 노력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 일어나셨을 때 깜짝 놀라셨죠. 저도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 탄력을 이어줄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그리스,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제금융 타협안을 도출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단행하겠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죠. 7월 15일 날 그리스의 고강도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통과할 것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그리스 문제의 부분인데 이 내용 부분 모습도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또 그리스 문제가 또 불거진다면은 이것이 시장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처럼 사실 이번에 제한적이었죠.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으로 제한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3년간 최대 860억 유로 지원을 해주겠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채권단은 그리스의 채무 탕감은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채무 경감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좀 유예해주고 연장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문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금과 조세에 대한 개혁, 그리고 전력 부분에 있어서 전력업체에 대해서 민영화를 단행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가장 큰 문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500억 유로 규모의 외부 펀드 쪽에다가 국유 자산을 매각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어찌됐건 지금은 벗어나 있긴 합니다만 무리한 요구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헐값 매각에 대한 부분도 강요를 당했었고 그리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의 그 통과 부분도 사실은 조금의 난항은 있는데 어찌됐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가닥은 잡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리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는지 자국민의 입장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향후 이런 문제 또 불거졌을 때 시장에서 대응하시는 방법 잊어버리시지 않는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협상 타결에 대해서 여러 쪽에서의 의견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 나중에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꼭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 부채 상환 일정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3차 구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 문제 영향력 부분에 국내 증시의 영향, 그리고 유로, 또 미국, 또 일본, 그 밖에 아시아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미쳤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은 이겁니다. 10월 대비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어느 정도 바뀌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10월 그리고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1월이 저점이 되겠죠. 그 저점 대비해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상승률은 9.75%, 하락률은 고점 대비해서 5.95%. 다시 얘기해서 절반 이상의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힘도 강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1월 달의 수준, 기점에 대비해서 그리스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을 때 이것이 엄청난 문제라면 1월 달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또다시 그리스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 객관적인 내용들 꼭 파악하셔서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하실 것을 또 권해드리고요. 자, 독일 쪽입니다. 이쪽 보면은 상당히 화가 나죠. 지난주에도 일봉 차트 갖고 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있었어요. 다시 지금 잘 보시면은 유럽 쪽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 문제라면 유로존 쪽의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뭐 독일 쪽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10월 달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월 16일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37.46% 상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9% 상승 이게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 대비해서 조정폭 4월 이후만 놓고 보시면 엄청난 조정 같죠. 시장 막 붕괴될 것 같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에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에 투매를 해버리신 겁니다. 투매하시고 나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 보니까 시장 가버리죠.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 7% 조정폭은 깊습니다만 10월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을 감안하면은 실질 조정은 아니었다. 추세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 쪽도 놓고 보시면 기가 차시죠. 일단 다우야 원체 뭐 덩치가 크기 때문에 등락률 변동성은 뭐 독일보다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점 대비해서 10월 15일 저점 대비해서 13.39% 현재 기준에서요 상승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 하락이에요. 2% 하락인데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뭐 유럽 빠졌네, 그리스 문제는 그리스 문제 이쪽은 연동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니케이 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쪽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똑같은 시간에 마감을 합니다. 물론 니케이는 점심시간이 있죠. 증시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니케이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률이 무조건 40%예요. 40%의 2% 조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뒷부분의 중국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이 급락해서 우리나라로 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연동되지 마시고 한 번쯤이라도 자료 꼭 다운받으셔서 기존 내용들 다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이번 같은 투매장에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선진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렇다면 선진시장 이외의 증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주 같은 경우에 올 초부터 해서 부각이 됐죠. 어떤 부분이? 호주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9시에 증시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 부분도 우리랑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호주 증시 올해부터 봤습니다. 그 전에는 호주 증시 그렇게 뭐 동시간대에 열리니까 뭐 가끔씩 관심은 가졌을 뿐인데 금리까지 놓고 본 부분은 너무나 미디어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정보가 넘쳐나는 거죠. 어찌됐든 뭐 호주 우리랑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최저 대비해서 8.6% 상승에 6.7% 하락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리면요. 우리나라 증시 패닉 상태 아니라는 거고요. 비슷하게 연동돼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나 중국 문제에 크게 연동폭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자주 놓고 보시는 증시가 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6.36% 상승에 9.71% 하락이에요. 많이 빠져서 우리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2007년도 고점을 어찌됐건 뚫고 난 이후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어떤 흐름이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 상승에 12% 하락이에요. 10월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야 이것도 고점 대비 12% 하락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4월 기점에서 장대 양봉이 한 달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의 조정폭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뭐 한 2,500포인트 올라간 이후의 조정이라면은 그렇다면 뭐 아직도 지수는 더 높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증시를 놓고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가 패닉 상태의 추세 하락으로 내려온 적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자꾸 그리스 문제 가지고 뭐 패닉이니 이거 큰일 날 수 있니 또 뭐 중국 증시의 흐름 가지고 하루에 증시가 중국이 8% 등락 나왔다고 해서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중국 경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중국 증시는 브릭스 시장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중국 조정받을 때에 뭐 미국 증시도 빠졌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옐런 의장의 발언도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리스 문제와 그러니까 옐런 의장의 발언이 아니라 FOMC 회의 결과였죠. 그리스 문제와 중국의 증시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의 둔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일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코멘트가 한번 나왔을 뿐이지 중국 증시에 등락하고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이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시장 방향성이 제대로 윗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국 쪽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난주에도 중국 너무 중국 하길래 지난주에도 2007년도 자료까지 가지고 나서 중국 설명드렸는데 결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였어요. 중국도. 어떻게 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국 증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보시면 2014년 10월 저점부터의 흐름이에요. 급락이 나왔죠.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되돌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4년 10월 27일 저점 대비해서 72% 올라 있다는 거예요. 72%. 그리고 나서 30%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 얘네는 100% 이상 상승해요. 10월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 그럼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 2,000포인트에서부터 4,000포인트 갔다가 4,000포인트 갔다가 한 3,500? 이 정도 밀려 내려와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왜 얘네 빠진다고 우리가 빠져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반등이 나왔죠. 시장 대비, 바닥 대비해서 10%대, 20% 가까운 반등을 일단 줬는데 그 반등의 사유, 뭐 시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45원 규모의 자금 투입하겠다. 국무원 쪽, 정부 쪽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상장 국유기업의 주식 매각을 금지한다.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요? 다시 복습해드립니다. 자, 중국 증시는요. 브릭스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증시에 연동되는 흐름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증시는 2003년도, 2002년도 말 2003년도 바닥 찍고 글로벌 증시가 날아갈 때 그때도 빠졌습니다. 얼마까지? 2005년도까지 빠졌어요. 적게 빠진 거 같죠? 실질적으로 차트 한번 당겨서 놓고 보세요.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고 2005년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꺾어져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2007년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반등 한 번 없이 깨져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시잖아요. 그럼 이러할 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지난주 보여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페트로 차이나가 시가총액 전 세계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국, 뭐 차이나 모바일, 중국 공상은행 이런 중국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위, 10위권 안에 5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시가총액을 높게 차지했었던 페트로 차이나, 이 페트로 차이나의 흐름 놓고 보시면 2007년 11월 5일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쭉 빠지는데 중국 증시가 똑같이 움직여요. 왜? 페트로 차이나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라 그랬죠.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주식수 한번 놓고 보세요. 1,830억 주예요. 말이 상상이 됩니까? 1,830억 주? 이 1,830억 주 중에서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이 40억 주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부 보호회수. 40억 주 이외에 홍콩 증시, H 증시에 놓여져 있던 주식, 요거 빼고 나면은 1,580억 주가 비유통 주식이에요. 그 비유통 주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페트로 차이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국, 전체적으로 2008년도 보호회수가 풀리는 중국 비유통주의 물량이 금액적으로 이 정도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깨져 내려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IPO 물량 들어오죠. 비유통주 보호회수 물량 풀리는 부분에 증시 물량 넘쳐나죠. 자금은 한도가 있죠. 근데 이번에 증시 어떻게 했어요? 중국 쪽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눌림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패닉에 빠진 거였고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증시의 반등 기조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너무 연동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홍콩도 연동이 안 되는 중국 증시를 우리나라 증시에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시고 중국 경제 동향에 조금 더 신경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이렇게 해소됐으면 어떤 또 맥락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 2주 전, 3주 전 계속 얘기했었죠. 어느 부분이죠? 자, 메리스, 이제는 뭐 거의 메리스 잠잠해져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스 문제 또 중국 문제 겹쳐지면서 이 메리스 관련 직접적인 피해주, 수혜주 이러한 종목군들 재차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또다시 부각됐기 때문에 또다시 갖고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이 복습 부분 많이 해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뭐 리온쿠첸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 화면이 뭐냐면 요겁니다. 메리스 관련 직간접 피해주. 업종별로 또 조금 더 또 말씀드릴 텐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리온쿠첸 있죠.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광객에 따른 또 중국 경기에 따른 수혜 부분과 또 피해 부분도 같이 연동돼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지출, 지갑이 닫히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죠. 시장 반등과 함께 이런 쪽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건데 22회, 그러니까 뭐 6월 23일 날 가지고 나와서 설명드린 차트 내용이 요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23일, 6월 30일 날 가지고 나와서 또 보여드린 내용이 요거예요. 6.83% 무료교육 위에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이 적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추가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밀려 떨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밀려 떨어져 내려올 때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장중에 뭘 합니까? 교육방송 계속 해드리잖아요. 교육방송 계속 해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 패닉 영향 받지 마라. 그리스 문제 부담 없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메리스 영향 때문에도 조정이 있었다면은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도 오늘도 15,000원 위쪽으로 뻗어 올라갔다가 대밀렸어요. 대밀렸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을 내서 제가 교육방송을 통해서 복습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 내용까지 마무리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의 핵 문제 부분, 핵 문제 일제예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쭉 정리해봤습니다. 13년 만에 타결됐다고 그러죠. 2002년 이후에 계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도 배째라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핵을 갖겠다. 너희들은 핵이 있고 왜 나는 핵이 없어야 돼? 왜 중동 국가는 뭐 혼이 나야 돼? 이런 식으로 대항을 했죠. 뭐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뭐 미국 쪽이나 서방 국가들의 주장인데 어찌됐건 간에 핵이 많으면 안 좋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계속 단행을 한 거고 이러한 일정이 쭉 지난 이후에 2013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좀 개선이 됐습니다. 중도파 정부가 이란에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은 뭐 올해 6월 말부터 7월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뭐 거의 뭐 합숙하면서 같이 장기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한두 차례 더 미뤄지고 해가지고 야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미국 국회가 해산되기 이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됐건 간에 오늘 장중 기준에 장마감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완전 타협 수준의 핵협상 타결이라는 속보가 막 떴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 쪽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해소가 됐다. 한동안 그리스 문제와 중국 문제 때문에 등한시했었던 중동 국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 부분의 급등락 부분,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WTI 그 월봉 차트인데요. 선물 월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종가 대비해서 지금 그 실시간 선물 거래 가격은 뭐 저점 기준에서는 추가 2% 정도의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뭐 제가 다시 방송 나오기 전에는 반등 일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대 조정이 일단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뭡니까? 유가 부분의 급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가 급락 나왔다고 누가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물론 뭐 휘발유 가격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또 피해 업체도 있어요. 정유 업체들, 그리고 화학 업체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업체 마찬가지예요. 유가 부분이 급등락에 나오면 해지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 추세,
올라가더라도 안정, 내려가더라도 안정 추세의 등락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이란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또 미칠까요? 항공주입니다. 항공주도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주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2%대의 반등,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4%대의 반등, 그리고 여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급등 나온 폭이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너무 오버된 흐름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한번 다시 갖고 나와봤습니다. 대한항공 차트하고 뭐 그 교육 내용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쪽도 메르스 관련해서 3주 전에 벌써 이미 말씀을 드렸죠. 6월 24일, 뭐 4주 가까이 되나요? 이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돌려진 흐름이 있었지만은 추세 전환된 부분이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러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란의 핵 타결 가능성 때문에 유가도 하향 안정 추세로 내려왔고 급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급등 이후에 밀려 내려갔습니다. 네? 왜 밀려 내려갔냐면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블록딜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블록딜을 추진했는데 블록딜이 좀 무산이 된 겁니다. 무산이 됐다고 해서 뭐 그 물량이 출회되거나 하진 않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 단기 바닥에서부터의 흐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점을 재차 깨는 흐름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 또 그 영향에 대한 실적 개선폭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메리스 영향으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항공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악재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리스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였죠? 중국에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이란의 핵 문제 타결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변 요소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냉정하게 놓고 보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자. 왜? 국내 증시 2080포인트까지 잘 반등 나왔고 거기서 바닥 싹 다지고 2100포인트, 2110포인트 올라갔다가 이번에 그냥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단기 급락이. 근데 잘 돌려놨잖아요. 그러면 2060포인트 형성되어 있는 지금 시점 윗방향으로 충분히 열어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황 부분 이만큼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 오늘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이슈 종목군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아침에 눈을 딱 뜨셨을 때 유럽 증시 급등에, 다우 증시 급등에 9시에 개장 딱 하는데 갭상승 나오더니 일본 증시 보니까 1.5%대 이상 급등이 나와 동시호가 1.3% 상승했어요. 호주가 장중 기준에 2%의 상승이 나와. 이야, 이거 끝내주네. 거기에 중국 쪽 10시 반에 중국 또 항생, 그리고 뭐 10시쯤에 해서 이제 대만. 전부 뭐 강세를 띄워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 쪽이 결국은 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장 영향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쪽도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다 갑자기 또 밀려 떨어졌습니다. 그죠? 장중에 막 낙폭이 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놓고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화학업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화학업체 플러스 화장품주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의약품 업체의 급락. 그 급락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급락.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가까이 돼요. 21.85%인데 이 전기전자 업종,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급락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두 종목이 시가총액 지수 까먹은 부분이요. 12포인트가 넘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까먹은 폭이요. 14포인트가 넘습니다. 시장은 2포인트밖에 그래도 안 빠졌죠. 그러한 이유는 오늘 536개 종목인가요? 상승이? 하락이 284개 종목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많습니다. 바닥 인식을 잡고 되돌린 종목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고 갈 거냐, 시장을 완전히 다시 패닉 상태로 몰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돌려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업종 비중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상 이건 업데이트 못했어요.
지난주 거 그대로인데 21.88%예요. 노란색이 뭐냐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죠. 이거 저희 그 연구원들 교육시키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교육방송을 통해서나 계속 설명을 드리거든요. 시간이 좀 충분할 때.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된다고.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그 지수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코스피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 1284조 7309억 원입니다. 예? 1284조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21.85%죠. 그게 280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만 180조. 이게 시가총액 비중 14.05%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7조죠. 오늘 6% 빠지고 27조입니다. 다시 따져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14% 정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 등락이 나오면요. 시장 지수가 3포인트가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3% 움직였어요. 3.24?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에서만 9.4포인트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9.4포인트가 밀려내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 빠졌는데 네?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6.66% 빠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2%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3포인트가 시장에 밀린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비중 2%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제약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래소 시장의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2% 수준이에요. 그 수준 전체 종목 합친 게 하이닉스 한 종목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3%, 6%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눌러내렸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체감 온도도 좋고 오히려 지수 누른 상태에서 종목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이러한 추세 흐름이 계속된다.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밀리고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면은 시장의 질 자체가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먼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동반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실적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의 이슈는 사실상은 요거죠. 세 번째, 중국 국유 반도체 업체가 있습니다. 칭화유니그룹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거대 자본인 중국이 마이크론을 인수해버리면은 반도체 업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양강구도로 거의 굳혀가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패닉이 큰 거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컨센서스 여러 기관에서 내놓는 의견은 물론 이 의견에 국한되고 있습니다만 의견 부분은 마이크론 인수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이 300만 주대가 넘어요. 360만 주 정도 되죠. 근데 그 물량이 실질적인 지분율로 따졌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그 주식수가 몇 주예요? 7억 2,800만 주예요. 저는 한 주도 없는데도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0.5% 수준의 물량만이 떠넘겨진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1억 5천만 주 정도 되죠. 근데 오늘 떠넘겨준 물량이 9만 주대예요. 그렇다면 0.1%도 안 돼요. 그 정도 물량이 떠넘겨졌다고 해서 두 종목의 펀더멘탈이 바뀌거나 혹은 추세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다소 과한 조정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는 좀 잠잠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외 통신에서는 좀 안 좋은 시각이 많죠. 어찌됐건 간에 지배구조 강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리수를 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불확실성이 다음 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 시점에서부터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도 바닥을 다지고 돌릴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업종 보셔야죠. 왜? 21.85%의 비중을 갖고 있는 업종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대세 상승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어느 업종에서 땡길 거예요? 금융업종 12%, 화학업종 12%. 그들이 아무리 땡겨봐야 제한적입니다. 근데 실질 모멘텀이 약하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도 아직은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놓고 보셔야 되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제가 판단할 때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 문제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아니에요.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수출주에 대한 문제가 있다? 방어할 수 있겠다, 방어를 해주겠다,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과 함께 환율 부분이 1,000원 다시 이탈될 것을 우려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4월 말 바닥 찍고 돌렸는데 3월 6일 고점 1,136원 60전을 뚫고 올라갔어요.
예? 1142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소가 돼서 불확실성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환율 올라봐야 뭐 국민들, 서민들은 좋을 게 없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움직여주면 전기전자 업종 당연한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수혜 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매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차트. 어떻게 돼 있어요? 1140원 라인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예? 저는 맨날 저 1140원 안 써놨는데 저 연구원이 아주 이쁘게 써놨네요. 1140원 라인이 이게 이 위에 게 원달러 환율. 1140원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자, 맨 왼쪽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40원 지지라인 형성이 돼 있을 때, 이게 2003년부터 2004년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도에 전기전자 업종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온 것 같죠? 시장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비중이 20%가 넘는 업종이 시장 대비 2배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환율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가죠. 조금 올라온 것 같지만 시장 수익률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2005, 2006, 2007 시장 폭등 나올 때 전기전자 업종 못 갑니다. 왜? 환율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1140원 위쪽에 있을 때 움직임. 대단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 맨 끝에 화면도 놓고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환율 부분이 다시 되돌려졌을 때 1,000원 이탈될까 봐 굉장히 크게 걱정했어요. 1,000원 이탈될까 봐.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깨졌고 시장도 깨져서 제가 10월부터 보자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바닥 딱 찍고 돌린 겁니다. 환율 돌렸죠. 환율 돌리면서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40% 상승했어요. 40% 상승하면서 시장 지수 20% 견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환율 다시 눌려졌을 때 조정 일부 주다가 이번에 환율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삼성그룹도 지배구조 개선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고 거기에 오늘 같은 또 마이크론 인수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터지면서 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부분 해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 수혜주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의 기준, 오늘 첫 번째 파트의 두 번째 파트에서의 기준인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흐름, 원달러 환율 수혜주로서 꼭 놓고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화내실 수도 있어요. 시장 좋은데 왜 안 좋은 종목 갖고 나왔느냐. 그래서 좋은 종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에서 한 가지 더 화두되는 게 뭐가 있죠? 자, 시간이 좀 없는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면세점 선정 업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한번 놓고 보죠. 시내 면세점 금요일 날 발표났어요. 금요일 날 발표나면서 대기업군에서는 호텔신라, 현대산업,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중소기업군에서는 하나투어. 이거 종목, 네 종목 보시면은 뭔가 와닿지 않으세요? 지난달부터 해서 지난달 23일부터 해서 내리 언급을 드렸던 종목 아닙니까? 호텔신라, 현대산업, 하나투어 방송에 매번 갖고 나와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메르스 관련해서 또 나와요. 23일날 이 업종군들 다 보여드리면서 장 빠질 수 있다. 그리스 문제 우려된다. 아닙니다. 채울 때 채워주셔야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쫙 보시면은 하나투어, 호텔신라 딱 찍혀있죠. 하나투어, 호텔신라 조금 전에 뭐 리온쿠션 다 들어있어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다 들어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호텔신라, 메르스 영향 이렇게 해서 7월 7일 날에도 지난주에도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갖고 나와서 보여드린 부분이 자, 교육해드리고 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하셨어요? 막 화냈죠. 캔들 다 공부했는데 왜 고점 차익 실현 못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밀려내려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교육방송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밀릴 때까지 정리 못하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육해드릴 때 가져가셔도 무난합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 이후에 결국은 시내면세점 어떻게 됩니까? 특허를 따냈죠. 그렇게 되면서 급등. 물론 음봉을 달고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되냐고 또 질문하시죠. 말씀드립니다. 또 교육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교육 추가적으로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투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23일, 6월 23일 날 하나투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세적인 부분 돌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 메르스 영향 이제 국한적이고 중국 관련된 문제 국한적이고 그리스 문제 국한적이고 해소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6월 30일 날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급등이죠. 왜? 이쪽도 시내 면세점 선정이 됐잖아요. 이러한 흐름
교육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볼까요? 추경. 추경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6월 30일부터 해서 7월 7일 날 추경 또 말씀드렸죠. 추경 관련된 내용 중에서 현대산업, 건설주들, 건설주들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중에 현대산업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차트 보여드렸고, 이 월봉 차트 보여드렸고, 수급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급등 나온 이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익 실현 못합니까? 그런데 못하신 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전서구형 캔들이 떴다고 그랬잖아요. 전서구형은 뭐라고요? 강력한 상승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복습을 해드렸고 교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또 움직여서 이러한 장대 양봉 기준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또 음봉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나머지 교육 마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오르는 것만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후에 또 면세점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될 거예요. 이러한 내용 진행되는데 이러한 그 롯데그룹이라든가 뭐 워커힐 또 부산해운대 신세계라든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이 종목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죠. 왜? 그냥 그냥 상한가를 가니까 점상을 가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성장성 부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상장 주식 수가 600만 주예요. 월요일날 상한가 매수 들어온 게 700만 주입니다. 전체 물량 다 달래는데 그게 체결이 됩니까? 못 사죠.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화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최대 주주가 누구냐? 예? 보시면 하나 갤러리아가 최대 주주입니다. 얼마? 69.45%. 그러면 하나 갤러리아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한화가 아니에요. 하나 갤러리아의 최대 주주는 한화케미칼입니다. 그럼 한화케미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교육해드렸잖아요. 또 이것도. 예? 교육해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추세 분석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봉 보여드리고 이 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월봉 차트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월봉 차트. 그리고 나서 또 보여드리죠. 이렇게 갭상승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뭐 배워요? 갭상승 배우죠. 갭상승 배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갭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의 흐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간 없잖아요. 세 번째 파트 넘어가야 되죠. 복습 시간 오늘 11시부터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하나케미칼도 추후 흐름 어떻게 대응할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부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윤정두의 비법 강좌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이 차 죽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말입니다. 지금 교육 받으시고 막 들으시는 분들 말씀이 희한하게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혼나죠. 어찌됐건 요즘 들어서 6월 말부터 해서 시황 전략이 좀 잘 맞아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가 되시고 같이 교육과 함께 전략을 꾸려나가셔서 그래서 수익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대형주, 하나케미칼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시가총액 3조 5천억짜리 대형주도 16%씩 갭상승이 나와버리고 그런 갭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추후 전략에 대한 부분 꾸려나가실 수 있고 어찌됐건 그리스 문제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또 추세 부분도 언급드리고 교육까지 진행해 드리다 보니까 6월 말부터 더 크게 불거졌던 그리스 문제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장중에 교육방송 해드릴 때에도 잘 이겨내셨죠. 또 목요일 날 30포인트 급락하다가 꼬리 달고 확 돌리면서 그때부터의 상승 탄력.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추세 부분에 있어서 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갭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막 지나갈 거예요. 막 지나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 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 매번 나타났던 그 자료예요. 갭이란 무엇일까? 갭은 몸통과 몸통의 사이에 발생되는 거다. 캔들의 몸통과 몸통입니다. 꼬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갭 발생의 의미는 뭐냐? 강력한 재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악재든 호재든 그래야 갭이 탁 하고 나오겠죠? 자, 세 번째, 갭의 종류는 보통갭, 돌파갭, 급진갭, 소멸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돌파갭과 급진갭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게 돌파갭이고 어떤 게 급진갭이냐?
일반적으로 그냥 발생되는 건 보통 갭이고요. 돌파갭이라는 거는 직전 저항을 뚫고 가는 거, 혹은 하락이 나타날 때 직전 지지를 뚫고 내려가는 거, 그게 돌파갭입니다. 돌파갭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갭이 급진갭이다. 아시겠죠? 이 갭이 나오면 뭐라고요? 추세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표 주가 설정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고급 강좌라서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또 복습으로 해드릴게요. 자, 돌파갭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급진갭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습하셔야죠. 복습 똑같아요. 이지바이오 계속 가지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 갭 나왔다고 이렇게 화면 보여드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이 화면이에요. 가지고 나온 그때 당시 차트가 첫 번째 돌파갭.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급진갭으로 놓고 볼 것이냐 했는데 앞부분에 또 있어요. 또 돌파갭 혹은 뭐 급진갭으로 인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상승 탄력이 어떻게 된다? 지속된다라는 얘기죠. 강도 있게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에서 한 번 더 갭이 발생이 되고 메꾸지 않는 흐름이 형성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 이후에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대로 끝이 아니라 단기간에 아주 짧은 구간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9%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일부 물량이 JP모건 쪽과 그리고 JFSM 매니지먼트 쪽에서 5% 지분 신고까지 하는 종목입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를 했고. 그러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갖고 나왔죠. 갭에 대해서 공부 또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겁내실 게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 또 이어집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지바이오 이후에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지바이오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지바이오 급락장에서 어떤 뭐 흐름 있었어요? 없었죠.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수요일 장중 무료 교육 방송할 때 이런 꼬리 캔들은 어떻습니다? 말씀드렸죠. 갭을 어떻게 메꾼다에 따라서 시세가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동부하이텍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여드리면 무섭죠. 자, 또 보여드립니다. 7월 7일 날도 또 보여드렸어요. 같은 내용의 같은 차트를. 무섭죠. 자, 보여드립니다. 돌파갭 나오고 급진갭 나오고 이것을 땡겨서 보면은 이 자체도 또 돌파갭이고 이것도 무서우면은 주봉으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무서우면은 제가 장중에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갭이 나오게 되면은 이만큼의 검은색 박스만큼의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무섭냐는 거예요. 그래도 무섭다. 동부하이텍 그래도 무섭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승률을 가지고 가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면. 네? 교육을 해드렸는데 갭에 대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죠? 그리고 저점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흐름에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 이 흐름에서도 이러한 시장이 급락하는데 120포인트 빠지는 장에서 이러한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하셔야죠. 일봉 주봉 힘드시면 어떤 거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보였던 아주 옛날 자료예요. 동부하이텍 일봉 멀리 당겨서 놓고 보면서 이 추세 돌릴 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이걸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좀 더 자세히 보일 수 있죠. 월봉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일봉 주봉 볼 때 힘들었던 부분 월봉 보니까 이야 이거 쉽네. 접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자리가 많은데 실적 개선폭 대단하고요. 매각 재료 내용이 있고요. 매집돼 있고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낮에 추가적으로 교육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골반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골반점 아일랜드 갭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뭐 여러 종목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자, 한번 놓고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죠. LG화학입니다. 저 바닥에서 나온 그 모양이 새가 샛별형도 되고요. 갭이 나와 있어요. 박스를 딱 쳐드렸죠. 하락과 상승 반전에서의 갭. 이게 성골 반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점에서만 성골 반점을 논하는데 바닥 대비해서 성골 반점이 나와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추세 반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추세 반전.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성골 반점 아일랜드계 강력한 추세 전환 가능 신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요 그림이었어요. 첫 번째 양봉 나온 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좀 억지를 써서 야 여기가 갭이 약하긴 하지만 이게 강력한 성골 반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메리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항공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내용의 흐름들을 보여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
양봉.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화면이랑 똑같아요. 아일랜드 갭의 이 양봉. 이 양봉이 나온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를 설명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갭이 약하긴 하지만 갭이 발생돼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내려올 때의 갭, 올라갈 때의 갭. 그것을 장대 양봉으로 끌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밀려 내려왔네. 갭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몸통과 몸통이라고 그랬죠. 몸통과 몸통인데 이 몸통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때 종가 기준까지 놓고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날이 하필이면은 수요일 장중 무료 교육 방송할 때예요. 꼬리 싹 달고 돌리죠. 여전히 갭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갭은 살아있는데 오늘 무슨 공부했습니까? 첫 번째 타임에 시황 공부했죠. 시황에 어떤 내용 나왔어요? 이란의 핵 타결, 유가 시간에서 급락, 거기에 시간에 거래에서 아시아나항공 5%대 상승.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흐름뿐만이 아니고 돌려지는 흐름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일랜드 갭으로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일단은 여기서 어이구 장이 너무 깨져가지고 일주일에 120포인트 깨져가지고 120포인트 깨지는 구간에서 이처럼 갭을 메꿔버릴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꼬리 달고 다 되돌리고 몸통 대 몸통 기준의 갭을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한 단계 도망갈 수 있는 흐름이 있죠. 어떤 흐름? 도망갈 수 있는 흐름. 뭐 때문에? 이란의 핵 타결, 유가 하락.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메리스 영향 실적 악화? 아이고. 지금 6월부터 해서 유리 할증률 2배 이상 올려놔 버렸어요. 실적 예상외로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악화되어 있는 부분은 반영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갭이 나오고 양봉이 쭉 뻗어 올라가서 직전 고점 뚫어버리면 뭐라고요? 지금 7주째 배우고 있는 게 갭입니다. 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갭이 나온다는 거. 갭 나오고 올라가서 양봉이 터져버리면은 그러면 LG화학 바닥 짚고 돌리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쌓아나가실 수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갭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뭡니까? 보통 갭. 두 번째 뭡니까? 돌파 갭. 세 번째 뭡니까? 급진 갭. 네 번째 뭡니까? 소멸 갭. 거기에 손걸 반점 5개입니다. 그 중에서 기억할 거 뭐라고요? 돌파 갭, 급진 갭, 손걸 반전인데 이 3가지 이름 어렵죠?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헷갈려 죽겠어요. 뭐 이름을 꼭 외워야 되나?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보면서. 그 보면서 배우시는 방법. 지금 시간 너무 없죠? 제가 지금 11시부터 여러분들께 교육방송,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새벽까지라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은 장중에, 아시겠죠?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종목 포착하시고 목표 주가 설정하시는 그러한 부분까지 교육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지수 조금 눌렸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이제부터는 짱짱한 해뜰만 올 수 있다. 해뜰 날만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15TV의 윤정도였습니다.